중등과학 되게 중요해요. 문제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통합과학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과학과정. 그럼 이게 동화작용, 이화작용이라는 문제인데 이 선지에서 이화작용, 동화작용 얘기는 기억밖에 없어요. 그럼 니은, 디귿은 언제 배우는 거냐면 니은은 중등과학 3학년 때 발열반응, 흡열반응 하면서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디귿선지 같은 경우에는 호흡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것도 중등과학 2학년 때 4단원, 5단원 하면서 이때 배우고 올라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등과학 없이 통합과학 갈 수 없어요. 실제로 제가 통합과학 수업을 할 때 들어온 애들 중에 중등과학을 한 2학년 중반까지만 하고 들어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중등과학이 없으면 통합과학은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어려운 과목이 됩니다.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통합과학 문제인데 이것도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요거 산화환원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요 가나에 있는 이걸 뭔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탄소가 C고 산소가 O고 철이 F인 건 언제 외우냐면 2학년 1단원에 원소기호 하면서 다 외우고 올라왔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가나 요거는 뭔가 막 숫자 써있고 막 알파벳 써있는 것 같지만 요건 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3학년 과정에서 화학 반응식 어떻게 만들고 계수 맞추고를 이미 배우고 올라왔어야 돼요. 그래야 통합과학에서 산화환원 반응은 이렇게 반응했을 때 어느 게 산화되고 어느 게 환원되는 거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중등과학이 되게 중요하겠죠. 생각보다 되게 꼼꼼히 봐주셔야 돼요. 그럼 왜 선행을 하느냐? 굳이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영수 대비 과학은 늘 시간이 부족해요. 영어, 수학, 월수금, 화목 막 이렇게 되게 많이 보내시잖아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수학 보충까지 해서 주 4일씩 가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학은 일주일에 딱 한 번 토요일 날 3시간 끝.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근데 과학이 되게 어려운 과목입니다. 중등과학 목차 많이 보셨겠지만 물화생지가 성질이 엄청 다른 거예요. 그 얘기는 되게 어려운 과목이 합쳐져 있는 과목인데 시간이 되게 부족하고 공부는 어쨌든 반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선행을 한다는 의미는 그 반복하는 거 좀 일찍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과정 가면 국영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의 덩치가 커져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럼 이때는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국영수 포기 안 하잖아요. 그럼 이때 뭘 포기하냐면 자꾸 과학을 포기를 해요. 과학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과학을 자꾸 포기해. 자, 그럼 선행을 조금 해놓고 나면 이 포기하는 대참사는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선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물화생지 이론 실험반 개강반이 예정이 돼 있고 내신반 수업이 있습니다. 앞에서 조금 들으셨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등과학 수업은 이론 수업이랑 실험 수업이 합쳐져 있는 수업이에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1까지 그러니까 내신이 아직 안 들어간 좀 어린 아이들 타겟으로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중등과학 목차입니다. 물화생지가 막 잘 섞여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1학년 1단원부터 하셔야 요게 문제 없이 진행이 됩니다. 요거 구글에 찾으시면 되게 예쁘게 나와요. 안 찍으셔도 돼요. 되게 잘 나옵니다. 전체 일정 저희 약 1년 정도인데 전체 일정의 내용 보면 2학년 과정이 조금 깁니다. 너무 당연하게 2학년이 내용이 새로운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다 보니까 시간 되게 많이 할애해야 돼요. 1학년 과정 잘 하고 2학년 과정 1단원, 2단원 하기 시작하면 애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너무 어렵다고. 근데 그게 또 1단원, 2단원 넘어가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좀 시간 많이 투자해서 찬찬히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제 수업은 이렇게 PPT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PPT 장표를 띄워놓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잠깐 맛보기로 간단하게 2학년 3단원 태양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식이라고 하면 내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구 주위로 달이 공전하고 있다가 태양을 딱 가리는 현상. 완전 가리면 개개일식, 조금만 가리면 부분일식. 그림을 다시 보면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달이 돌 거예요. 천체는 북쪽에서 바라볼 때 무조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래요. 그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다가 지구 앞을 지나면서 태양을 딱 가리는 요게 일식. 그럼 순서는 당연히 태양, 달, 지구여야 가림이 생기겠고 요때 달의 반그림자인지 본그림자인지에 따라서 개기일식, 부분일식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럼 다시 이렇게 돌 거니까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달은 오른쪽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지구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태양.
달이 어디서 어디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갈 거고, 그때 태양이 어디가 가려지는지를 보면 돼요. 자, 달이 지나가면서 태양에 안 나왔어. 여기 달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달이 안 나왔어요. 오른쪽을 가려지고 태양이 오른쪽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고 나면 이 내용은 외우지 않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PPT 수업의 가장 강점인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해를 돕고자 저는 이렇게 PPT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동영상을 딱 보고 나면 아, 일식이었구나 라고는 기억을 합니다. 다 기억하는 걸 바라지 않아요. 배웠다는 것만 일단 기억하면 이 정도면 50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PPT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숙제 당연히 나갑니다. 저희 반은 숙제는 숙제하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까지 하는 거. 과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숙제를 할 때 어머님들이 숙제를 다 맞기를 원하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숙제를 100점 맞기 위해서 앞에 내용을 봅니다. 베끼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반도 숙제 검사하면 숙제를 다 맞았는데 시험 점수가 약간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한 2번 정도 하면 물어봐요. 숙제할 때 앞에 봤어 안 봤어? 조금 봤대요. 본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다 맞는 걸 바라지 마시고, 틀렸으면 틀려서 오답 정리하는 걸 꼼꼼히 봐주셔야 됩니다.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시험 봐요. 20문제를 볼 거고, 저희 전체 3시간 중에 10분, 10분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오답 정리를 하고 저랑 검사하고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시험 보고 이렇게 오답 정리를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똑같아요. 저희 반은 20개 중에 몇 개 맞았음으로 문자가 나갑니다. 100점 만점이 아니고 20개 중에 17개 맞았음 이렇게 나가는데, 한 13개, 15개 맞은 아이들은 저한테 늘 작별을 고해요. 선생님, 저 오늘 집에 가면 죽을 거라 다음 주에 못 올 것 같습니다. 막 이래요. 자꾸 시험에 자꾸 너무 푸시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공부하는 과정이잖아요. 물론 너무 많이 틀리면 안 되지만 한 5개에서 8개 정도 틀렸다? 그럼 오답 정리하는 걸 조금 꼼꼼히 더 봐주시면 돼요. 그럼 점점 성적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물론 20개 문제를 풀었는데 5개 맞는 아이들도 개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언제 발견을 하셨어야 되냐면, 이미 숙제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숙제가 어려웠을 거예요. 요때는 아이한테 너 수업 시간 가서 뭐 한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저한테 빨리 연락하셔가지고 수업 링크 받으셔서 수업 내용 한 번 더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저랑 1대1로 줌 수업 할 수 있도록 그걸 조율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앞에 보셨겠지만 저희는 조별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실험은 모든 아이들이 좋아해요. 일단 불 붙이고 뭐 터지고 하면 일단 좋아해. 그런데 뭐는 싫어해? 보고서는 쓰기 싫어해요.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은 보고서 쓰는 거 싫어해요. 귀찮대요.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적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한다, 이거거든요. 자, 근데 이것도 약간 연습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전체 과정에 일정에 보면 빨간색 부분이 그 실험 내용인데, 10번 수업을 할 거고, 그 10번 중에 2번 수업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1번 실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2-3번 거치면서 저랑 계속 어떻게 쓰는 거야 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조에서 잘 쓰는 애가 자기가 선생님입니다. 자기가 발견한 법칙인 것 마냥 정리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 이렇게 써야지. 아직도 몰라?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엔 시험 보고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잘 씁니다. 자, 실험이 왜 중요하냐면 기억에 많이 남는다? 당연히 중요하죠. 2번째는 중등과학 시험에 대부분이 실험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험을 한번 해보고 보고서 썼던 아이들과 내신반을 해보면 티가 나는데, 책에서 이 실험은 광합성의 뭐를 확인하는 실험이야 라고만 하는 아이들은 이해도가 달라요. 실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하고 PPT로, 그 다음에 이론 수업 없는 날은 실험 수업하고 실험하면서 보고서 쓰고, 수업이 끝나면 이렇게 문자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등과학 실험 이론반은 지금 시간이 앞에 선생님이랑 겹치기는 해요. 8월 30일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시작하는 반이 개강 예정에 있습니다. 자, 2번째는 내신반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 시작이에요. 저희 학원에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이 2개 이상의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맞는데 보내주시면 돼요. 저는 월초하고 양정을 담당을 하고 있고, 사회 수업, 그 다음에 시험 전날 직전 보강,
교재는 자체 교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학교 기출, 최다 오답 이런 것들은 프린트를 제공해서 문제를 풀고 있고 1, 2회 수업은 보통이 이론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이 잘 된 친구들은 1, 2회 수업 건너뛰고 3회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드물어요. 1, 2회 수업 해가지고 이론 저랑 꼼꼼히 보고 그 다음에 대표 문제 풀고 요것도 약간 못 믿겠거든. 그래서 제가 예쁘게 핵심 이론 정리 동영상 만든 거 링크 보냅니다. 슬프게도 이 링크를 활용하는 아이들은 늘 잘하는 아이들, 필요한 아이들은 잘 안 봐요. 혹시나 내신반을 보냈는데 이론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너 동영상 받은 거 있잖아 하고 자꾸 푸시해 주시면 돼요. 이 이론 수업 한 3-4번만 보면 이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수업을 받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요거 3-4번 반복하는 거와 안 하는 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요건 시험 끝날 때까지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회 때부터는 공부한 이론을 적용해서 문제 푸는 거 저랑 연습을 합니다. 4회 수업부터 모의고사가 진행이 돼요. 4회 수업에 하는 모의고사가 의미가 있으려면 3회 수업까지가 다 잘 따라왔어야 돼요. 이해가 잘 됐으니까 모의고사 풀었더니 30개 중에 3개 틀렸어. 아, 왜 틀렸는지가 요게 의미가 있는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반타작이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슬프게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버릴 수는 없으니까. 사회 수업 다음에 시험 전날 직보인데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소환이 됩니다. 요 사이에. 바쁘겠지만 잠깐 소환해서 요거 내용 보면서 이론 정리 다시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 보면서 총정리하는 이런 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오래 해야 되는 공부입니다. 열심히 애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이상 한경하였습니다.